俗话说，每逢佳节胖3斤。春节期间的大吃大喝，让节日肥成了不少人的苦恼。那除了居家减肥以外，现在公立医院的肥胖门诊也越来越受到青睐。春节前后，记者蹲点观察了多家医院，发现肥胖门诊就诊人数近期有所增加。从成年人到儿童，不同群体的肥胖问题怎么解决？如何在医学的指导下健康减肥？又有哪些误区呢？我们一起来了解。根据国家卫生健康委发布的《成人肥胖食养指南（2024年版）》，我国18岁及以上居民超重率、肥胖率分别达到34.3%和16.4%，居民肥胖率呈上升趋势。肥胖带来的糖尿病、高血压、高血糖、睡眠呼吸暂停综合征等健康问题不容小觑。这几年，重庆多个3甲医院都开设了肥胖门诊。最近，多个3甲医院肥胖门诊的就诊人数都有所上升。当前，国际上用来衡量人体胖瘦程度以及是否健康的一个指标，主要是 BMI 指数。它是用体重公斤数除以身高米数的平方得出来的数值。对于亚洲人而言 ，BMI 在18.5到23.9之间为正常，24至27.9被诊断为超重，大于28为肥胖，大于30即为重度肥胖。大多数肥胖患者可以通过饮食、运动、代餐和药物等方式减轻体重，但是对一些重度肥胖患者，自行运动饮食无法改善，药物也难以有效控制，就需要手术来进行减重。小林是重庆医科大学附属第一医院肥胖门诊的老熟人了。这个20岁的小伙子身高1.84米，体重最高时一度达到了420斤。去年年初，他感到身体不适，最终选择到医院就诊。去年3月，小林进行了袖状胃切除手术。这种手术通过减少胃容量来达到减重的目的。顺利手术后，小林按照医生开出的饮食方案，并坚持每天慢走。10个月下来，减重近170斤。因为减重效果明显，而且可以有效解决和改善心血管疾病、降低糖尿病发生率、缓解骨关节炎等症状。类似的减重手术目前在重庆多家3甲医院都有开展。在肥胖症患者当中，儿童青少年是一个比较特殊的群体。随着全球儿童肥胖症患病率的不断增长，肥胖症相关代谢异常呈现低龄化趋势。那对于他们的减重，家长和孩子又该如何做呢？医生介绍，儿童期肥胖如未能有效控制，大多可延续至成年，显著增加代谢综合征、心脑血管事件的发生率，同时还会伴有一系列心理和社会问题。医生建议，不仅是家庭，全社会都要帮助孩子营造合适的减重环境，帮助他们形成健康的饮食习惯。管住嘴，迈开腿是人们最常听到的减肥秘诀。在社交平台上，各种各样的减肥食谱和运动方法让人眼花缭乱，难辨真假。那么，关于减肥，肥胖门诊有什么好办法呢？记者走访了解，有没有什么办法能够没有痛苦的快速减重？这是不少肥胖症患者去医院都会问医生的问题。但在减重医生们看来，想要快速减肥，简单的获得好的减肥成果，就是减肥的一大误区。在重庆各大医院的肥胖门诊，从体脂率到饮食习惯，医生们精准评估肥胖患者身体状况，找出致胖根源，然后再针对性的推荐运动饮食方案，甚至是药物治疗和手术治疗方案。而医生对减重药物的使用十分慎重。不同年龄段、不同肥胖程度、不同身体状况的患者，减肥的方法不尽相同，轻重缓急程度也不一样，需要根据自身情况来判定。医生们建议，每个肥胖症患者应根据自己的情况向专业的医生进行咨询。根据国家卫生健康委发布的《肥胖症诊疗指南（2024年版）》，近年来我国超重和肥胖人群的患病率呈持续上升趋势。作为慢性疾病中的独立病种以及多种慢性疾病的重要致病因素，肥胖症已经成为我国重大公共卫生问题。因此，减重医生建议大众应对肥胖养成正确的认识，防胖于未然。医生介绍，肥胖症不仅是病理生理问题，它与生活方式、行为模式、心理因素和社会因素之间存在复杂的关联。正确认识肥胖，对于治疗肥胖具有重要意义。
导致肥胖发生的主要病因有很多，这其中患者自身最容易调整的就是自己的生活方式。医生提醒，减重的意义在于对健康的维护与提升。科学的减重应当遵循循序渐进的原则，结合合理饮食与适量运动，必要时还可寻求医疗帮助。同时，也要关注心理健康，保持积极心态，用健康的生活方式为自己的人生减负。俗话说，每逢佳节胖3斤。春节期间的大吃大喝，让节日肥成了不少人的苦恼。那除了居家减肥以外，现在公立医院的肥胖门诊也越来越受到青睐。春节前后，记者蹲点观察了多家医院，发现肥胖门诊就诊人数近期有所增加。从成年人到儿童，不同群体的肥胖问题怎么解决？如何在医学的指导下健康减肥？又有哪些误区呢？我们一起来了解。根据国家卫生健康委发布的《成人肥胖食养指南（2024年版）》，我国18岁及以上居民超重率、肥胖率分别达到34.3%和16.4%，居民肥胖率呈上升趋势。肥胖带来的糖尿病、高血压、高血糖、睡眠呼吸暂停综合征等健康问题不容小觑。这几年，重庆多个3甲医院都开设了肥胖门诊。最近，多个3甲医院肥胖门诊的就诊人数都有所上升。当前，国际上用来衡量人体胖瘦程度以及是否健康的一个指标，主要是 BMI 指数。它是用体重公斤数除以身高米数的平方得出来的数值。对于亚洲人而言 ，BMI 在18.5到23.9之间为正常，24至27.9被诊断为超重，大于28为肥胖，大于30即为重度肥胖。大多数肥胖患者可以通过饮食、运动、代餐和药物等方式减轻体重，但是对一些重度肥胖患者，自行运动、饮食无法改善，药物也难以有效控制，就需要手术来进行减重。小林是重庆医科大学附属第一医院肥胖门诊的老熟人了。这个20岁的小伙子身高1.84米，体重最高时一度达到了420斤。去年年初，他感到身体不适，最终选择到医院就诊。去年3月，小林进行了袖状胃切除手术。这种手术通过减少胃容量来达到减重的目的。顺利手术后，小林按照医生开出的饮食方案，并坚持每天慢走，10个月下来，减重近170斤。因为减重效果明显，而且可以有效解决和改善心血管疾病、降低糖尿病发生率、缓解骨关节炎等症状。类似的减重手术目前在重庆多家3甲医院都有开展。在肥胖症患者当中，儿童青少年是一个比较特殊的群体。随着全球儿童肥胖症患病率的不断增长，肥胖症相关代谢异常呈现低龄化趋势。那对于他们的减重，家长和孩子又该如何做呢？医生介绍，儿童期肥胖如未能有效控制，大多可延续至成年，显著增加代谢综合征、心脑血管事件的发生率，同时还会伴有一系列心理和社会问题。医生建议，不仅是家庭，全社会都要帮助孩子营造合适的减重环境，帮助他们形成健康的饮食习惯。管住嘴，迈开腿是人们最常听到的减肥秘诀。在社交平台上，各种各样的减肥食谱和运动方法让人眼花缭乱，难辨真假。那么，关于减肥，肥胖门诊有什么好办法呢？记者走访了解，有没有什么办法能够没有痛苦的快速减重？这是不少肥胖症患者去医院都会问医生的问题。但在减重医生们看来，想要快速减肥，简单的获得好的减肥成果，就是减肥的一大误区。在重庆各大医院的肥胖门诊，从体脂率到饮食习惯，医生们精准评估肥胖患者身体状况，找出致胖根源，然后再针对性的推荐运动、饮食方案，甚至是药物治疗和手术治疗方案。而医生对减重药物的使用十分慎重。不同年龄段、不同肥胖程度、不同身体状况的患者，减肥的方法不尽相同，轻重缓急程度也不一样，需要根据自身情况来判定。医生们建议，每个肥胖症患者应根据自己的情况向专业的医生进行咨询。
根据国家卫生健康委发布的《肥胖症诊疗指南（2024年版）》，近年来我国超重和肥胖人群的患病率呈持续上升趋势。作为慢性疾病中的独立病种以及多种慢性疾病的重要致病因素，肥胖症已经成为我国重大公共卫生问题。因此，减重医生建议大众应对肥胖养成正确的认识，防胖于未然。医生介绍，肥胖症不仅是病理生理问题，它与生活方式、行为模式、心理因素和社会因素之间存在复杂的关联。正确认识肥胖，对于治疗肥胖具有重要意义。导致肥胖发生的主要病因有很多，这其中患者自身最容易调整的就是自己的生活方式。医生提醒，减重的意义在于对健康的维护与提升。科学的减重应当遵循循序渐进的原则，结合合理饮食与适量运动，必要时还可寻求医疗帮助。同时，也要关注心理健康，保持积极心态，用健康的生活方式为自己的人生减负。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성혁 강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CCTV 뉴스를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심화학습 표현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오늘 나오는 표현으로 让人眼花缭乱难辨真假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眼花라 하면 원래 모니터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면 눈이 침침해진 거 眼花거든요. 眼花缭乱 하면요. 와, 눈 돌아간다. 정신없게 만드네. 그래서 难辨 판단하기가 어렵다. 真假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문 한번 살펴보시면요. 互联网上的信息琳琅满目让人眼花缭乱难辨真假需要仔细甄别才能找到可靠来源. 琳琅满目 얼마 전에 있었죠? 좋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원래 좋은 옷들이 눈에 가득 들어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정보가 정말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정신없고요.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需要 필요해요. 仔细甄别. 甄别는 감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才能找到 찾을 수 있다. 可靠 믿을 만한 소식을 출처나 소식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市场上各种保健品宣传五花八门，广告词夸大其词，让人看得眼花缭乱，难辨真假。消费者往往无所适从. 오늘 성어 파티죠. 우화빠먼 많이 썼죠. 우화는 오행진을 이야기합니다. 빠먼은 팔문진. 그래서 진법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얼마나 다양하고 변화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각종 保健品, 보건품이나 건강보조식품 같은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건강보조식품들의 홍보, 선전 자체가 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广告词 그리고 이 광고 멘트 같은 경우는요. 夸大其词 너무 과대 포장을 하는 거죠. 과장 광고가 많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랑랑 칸다. 그거 보고 있으면 정신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진짜 이게 진짜야 가짜야 판단이 잘 안 선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소 못해요. 视从 적용하고 따라한 걸 어찌할 바를 모르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이럴 때 우소 视从 도대체 누구 말 믿는 게 맞지? A는 뭐라고 하고 B는 또 다른 이야기 하니까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할 때 많이 쓰는 성어가 无所适从입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콤보로 쓸 수 있겠죠. 面对网上流传的各种养生秘诀，有的言之凿凿，有的自相矛盾，真是让人眼花缭乱，难辨真假。 자, 面对는 뭐를 앞에 두는 거죠. 자, 온라인상에서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养生秘诀, 건강을 기르는 건강 비법들에 대해서 有的言之凿凿,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거는요, 들어보면 自相矛盾, 자가당착, 스스로가 모순이 돼. 서로 앞뒤가 안 맞아요. 정말 정신없고 진짜 뭐가 진짜냐. 在艺术品拍卖会上，赝品与真品混杂其间， 对不专业的买家来说无疑是眼花缭乱难辨真假.赝品은 짝퉁 모방품을 이야기를 합니다.拍卖는 파이 꽝꽝꽝 마이 즉 경매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술품 경매에서 이 모조품하고 진품이
혼잡, 취재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不专业 전문적이지 못한 말자, 그것을 구매자에게 있어서 无意识 그것은 眼花缭乱, 뭐가 봐도 잘 모르겠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现代科技产品更新换代迅速，各种新功能层出不穷，广告宣传更是天花乱坠，让消费者在购买时感到眼花缭乱，难辨真假优劣. 라고 뒤에 좀 더 붙였네요. 현대 과학기술 제품들이요,更新 업데이트가 되고 환달 세대 교체가 되는 게 迅速, 세대 교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요. 各种新功能 한 층 한 층 나와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다. 层出不穷. 이성어도 정말 많이 씁니다. 각종 새로운 기능들이 막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광고 홍보하는 거 들어보면요, 天花乱坠, 说的天花乱坠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야기를 하면 하늘에서 막 꽃이 떨어지는 듯한 달콤한 말들로. 그래서 天花乱坠는요, 내 귀의 캔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광고를 듣는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购买时 그 제품을 사려고 할 때 感到眼花缭乱,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难辨真假, 진짜 가짜와 优劣, 어떤 게 우수하고 劣, 열악한지, 좋고 나쁨을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 오늘 여러 가지 성어들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다가 다른 경우만 넣어서 사용해도 써볼 만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不尽相同. 不同 하면 다른 거죠. 不相同 서로 같지 않은 거죠. 不尽相同은요, 다 똑같진 않아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씩 의미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번 오늘 또 나오지만 문형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不同不同不尽相同 써보시면 편합니다. 즉, 不同年龄层不同肤质不同皮肤问题的人群护肤的方法和产品选择不尽相同，轻重缓急程度也有所区别，需要根据个人肤质来定制方案이라고 이야기했죠. 직역을 하면 각기 다른 연령층, 그리고 각기 다른 피부의 질, 그리고 각기 다른 피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호프, 스킨케어,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를 좀 가꾸는 방법과 제품 선택도 不尽相同, 다 똑같지는 않다. 轻重缓急, 경중완급이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시급하고 뭘부터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도 정도도 有所区别, 조금은 차이가 있다. 不同不尽相同, 轻重缓急程度也有所区别. 이런 식으로 지금 문형이 원래 이 문장에서도 나옵니다. 같이 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不同不同을요, 마다 모두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연령대마다, 그리고 피부의 어떤 지금 상황에 따라, 그리고 피부 트러블에 따라 사람마다 피부를 스킨케어 하는 방법과 제품 선택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래서 뭐뭐마다 했을 때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라고 할 때 뭐뭐마다가 들어가면 대부분 다 그냥 各个每个만 생각하시는데 不同的国家有不同的文化 쓰면 不同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不尽相同 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써보시면 되게 자연스러운 중국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需要 필요해요. 根据个人肤质,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来定制方案,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不同学历背景不同工作经验不同职业规划的求职者策略和职业发展方向不尽相同，紧迫性和重点也有所差异，需要根据自身条件来规划。 학력도 다 다르고요, 업무 경험도 다르고, 그리고 직업 계획이 서로 제각각인 구직자들은 자신들의 구직을 위한 전략과 앞으로의 커리어 발전 방향도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어떤 게 더 시급한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중점을 두는지도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신의 지금 조건, 여건에 맞춰서 계획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형 또 하나 봐볼게요. 不同季节、不同地域、不同体质的人养生的方法和重点不尽相同，寒凉温热的调理需求也各异，需要根据时节和个人体质来调整。 계절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그리고 체질에 따라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과 중점은 다 다를 수밖에 없게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차갑게 서늘하게 시원하게 따뜻하게 뜨겁게 내 몸을 조리하고 내 몸을 가꾸는 수요도 어떤 게 필요한지 이것도 다 거의 제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인 거 그리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해야만 합니다. 不同收入水平、不同消费习惯、不同生活需求的家庭，理财方式和投资选择不尽相同。 각 소득 수준과 소비 습관 그리고 생활 수요에 따라서 각 가정마다 리차이는 재테크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정말 유행했던 말 중에 니不理财财不理你란 말이 있어요. 니不理财理财财不理你 그렇죠? 정말 잘 만든 멘트 같아요. 니不理财 당신이 재테크를 안 하면 자이 돈도 뿌리니 너 신경 안 써 라고 해서 여러분 재테크하세요 할 때 나왔던 멘트인데 理财方式和投资选择不尽相同 그렇죠? 그래서 소득 수준과 소비 습관 그리고 생활의 수요에 따라서 각 가정마다 재테크하는 방식과 투자 선택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风险承受能力和资金安排也各有侧重 有所区别有所差异 거의 뭐 이렇게 나오는 각자 조금씩 다르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좀 골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风险 리스크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금을 안배하는 것도 자금을 어디에 더 어레인지하고 더 둘 것인가도 각기 중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需要根据家庭实际情况来决定 자, 가정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서 어떻게 재테크할 건지 결정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네요. 좋죠? 不同年级不同学习能力不同兴趣爱好的学生学习方法和进度安排不尽相同学习重点和时间管理也需因人而异需要根据个人情况来制定学习计划 이해도 좋죠. 학년에 따라서 그리고 학습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거에 더 취미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학생들마다 학습 방법과 진도를 다 똑같이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학습 중점과 시간 관리도 인런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인자가 뭐뭐에 따라서죠. 인런 사람마다 다르다. 인디얼리 지역마다 다르다. 인시얼리 시기에 따라 다르다. 需要根据个人情况来制定学习计划. 자, 개인 상황에 근거해서 학습 계획을 세우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다이어트 이야기인데 거의 다이어트 총 결정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분간은 이제 오늘 하면 다이어트는 당분간 안 할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다이어트 관련된 걸 한번 해서 안 할 겁니다. 俗话说每逢佳节胖3斤 이 표현 많이 씁니다. 俗话说 이런 말을 사람들이 꼭 속담이라기보다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라고 할 때도 俗话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逢 뭐가 될 때마다 佳节 명절만 돌아오면은요 胖3斤 한 1.5kg씩 3근씩은 찐다니까. 春节期间的大吃大喝让节日肥成了不少人的苦恼 成了苦恼 아우 고민거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춘제期间 춘제 기간 동안에 大吃大喝 마음껏 먹고 마셨더니 이것이 节日肥 명절 때문에 찐 살이 成了 뭐가 되겠다 不少人的苦恼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야, 명절 지나고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쪘는데. 那除了居家减肥以外，现在公立医院的肥胖门诊也越来越受到青睐。 라고 이야기를 하죠. 除了뭐
居家减肥, 집에서 혼자 减肥, 다이어트를 하는 거 많이 그렇게 하시죠? 그거 외에도 现在公立医院, 공립병원들의 肥胖门诊,门诊은 클리닉으로 보시면 돼요. 비만 클리닉도 越来越受到青睐, 칭라이는 각광받다, 사랑받다 라는 의미죠. 라이가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란지, 완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또롱또롱또롱 쳐다봤대요. 그게 칭라이예요. 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눈을 뒤집어 버렸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바이엔입니다. 그쵸? 그래서 바이엔, 짜오다오 바이엔. 우리나라에서 백안시하단 말 쓰잖아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다, 사람들로부터 각광받다, 사랑받다 라고 보실 때 칭라이라는 표현 쓰시면 됩니다. 春节前后，记者蹲点观察了多家医院，发现肥胖门诊就诊人数近期有所增加。从成年人到儿童，不同群体的肥胖问题怎么解决？如何在医学的指导下健康减肥？又有哪些误区呢？我们一起来了解。 我们一起来了解. 함께 알아봅시다. 뭘요? 춘제 前后. 춘제를 전후로 해서 찌저 뚠디엔 어디에 딱 박히는 거, 약간 어디에 딱 머물면서 병원에 머물면서 관찰러 또자 이외 여러 병원들을 관찰했더니 发现 이런 상황이 있더라. 肥胖门诊 비만 클리닉에서 就诊人数 진료를 받는 사람 환자 수가 近期 최근에有所增加 꽤 늘었더라. 从成年人 从什么到죠? 그래서 儿童 어른들로부터 성인들로부터 아동이르기까지 不同群体的 각 그룹의 肥胖问题 비만 문제는 怎么解决?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如何 어떻게 在什么什么指导下죠? 医学 의학적인 지도하에 健康减肥 健康에서 건강하게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요 그리고 요 나시의 우취는 우취는 잘못된 거, 오해하는 거, 착각하는 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我们一起来了解. 자, 우리 함께 알아보시죠. 라고 말하네요. 根据国家卫生健康委发布的《成人肥胖食养指南（2024年版）》，我国18岁及以上居民超重率、肥胖率分别达到34.3%和16.4%，居民肥胖率呈上升趋势。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根据뭐에 따라서 国家卫生健康委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成人 성인 肥胖 비만 食养 이런 식단 식이요법이나 이것은 비만과 관련된 식사와 양생을 이야기하겠죠. 指南 이런 가이드라인 2024년 판에요. 따르면 我国 중국의 18岁 及 이상 보통 이상만 써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할 때 꼭 지를 씁니다. 요즘 보면. 그래서 18岁 及 이상 하면 18세 이상 주민들의 超重은 과체중입니다. 肥胖은 비만입니다. 과체중률과 비만율이 각각 중국은 여기 수치 쓸 때 펀비에 쓰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과체중률은 34% 그리고 비만율은 16%로 나타났다. 끊어 쓰는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成 동그라미 成 什么什么 趋势 어떤 呈现出趋势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줄여서 쓸 땐 成 趋势 추세를 보이다. 주민들의 이 비만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肥胖带来的糖尿病、高血压、高血糖、睡眠呼吸暂停综合征等健康问题不容小觑。不容小觑.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不容小觑. 발음 취입니다. 쉬가 아니라 보다란 말이고요. 小觑 하면은요. 가볍게 보다, 우습게 보아 넘기다. 不容 안 돼. 그러면 안 돼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肥胖 비만이 따라이다 가져온 비만으로 인한 당뇨비, 당뇨나 高血压, 고혈압, 高血糖, 고혈당, 睡眠 수면의 호시, 호흡, 暂停 잠시 멈추는 综合症 증후군인데 우리식으로 무호흡증을 이야기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아주 위험하다고 하죠. 이런 健康问题 건강 문제를 우리가 不容小觑 이거를 가볍게 우습게 봐, 그냥 쉽게 봐, 수위 봐 넘길 문제가 아니다. 这几年，重庆多个三甲医院都开设了肥胖门诊。最近，多个三甲医院肥胖门诊的就诊人数都有所上升。 라고 하네요. 산자. 중국은 병원이 10등급까지 있어요. 10등급까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빙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빙이 되면요 1차 병원 정도 돼요. 그래서 산자 이유엔 하면은요特자라고 해서 특수 목적의 병원이 있긴 한데 대부분 산자 이유엔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형 종합병원급으로 3차 병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런 대형 종합병원들을 보통 산자 이유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대형 종합병원들이 开设了肥胖门诊 그렇죠? 그래서 肥胖门诊 이 비만 클리닉을 개설을 했어요. 최근에 여러 대형 종합병원들이 클리닉에 就诊 진료를 받으러 온人数 사람 수가 또有所上升 조금 늘었더라. 비만 관련돼서 이제 병원에 와서 받는 사람들 좀 많이 늘었더라. 当前国际上用来衡量人体胖瘦程度以及是否健康的一个指标，主要是 BMI 指数。 BMI 얼마 나오세요? 저는 비밀입니다. 근데 당前 현재国际上 국제적으로用来 어디에 사용하는 衡量 가늠해보다 측정해보다 人体 胖瘦 인체 사람의 몸이 살이 쪘는지 말랐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고이지 是否健康 건강 여부까지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이거 지표가 있는데 주로 BMI 그렇죠? 그래서 체질량 지수 이야기를 하죠. BMI 지수 많이 그 네이버나 이런 검색을 쳐서 봐보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它是用体重公斤数除以身高米数的平方得出来的数值。 它是用 뭐를 해요? 体重 그쵸? 체중의 공진 킬로그램의 수를除以 나눠요. 身高米数 이 신장 키 크기의平方 제곱으로 나눠서 得出来的 얻은 수치를 이야기를 하죠. 몇 나오나 봅시다. 对于亚洲人而言， 对于什么什么来说 누구한테는죠? 그래서 아시아인들은요. BMI 在18.5到23.9之间为正常。 18.5에서 23.9 사이가 正常, 왜 이다 正常 정상이고요. 24至27.9被诊断为超重。 被诊断为 뭐로 진단된다? 超重, 과체중이 24부터 27.9. 大于28为肥胖， 그쵸? 28 이상이 비만이고요. 大于30即为重度肥胖。 30이 넘으면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30 넘으시나요? 저도 약간 살이 많이 쪄서 좀 살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데 重度肥胖 정도는 우시오에 의하면 고도 비만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大多数肥胖患者可以通过饮食、运动、代餐和药物等方式减轻体重，但是对一些重度肥胖患者，自行运动饮食无法改善，药物也难以有效控制，就需要手术来进行减重。 그래서 위수술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大多数肥胖患者 대다수의 비만 환자들은요 거의 통과饮食 식생활 그러니까 식이요법이죠. 그리고 먹는 거하고 운동하고요. 代餐 대체식을 먹는다거나 药物 약물 등의 방식으로 减轻体重 체중을 감량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一些 重度肥胖患者 고도 비만 환자들에게 있어서 自行运动 혼자 운동을 하고饮食 식이요법을 해도요 无法改善 개선이 못해요. 개선이 안 돼요. 그리고 药物 약물로도 예난히 有效控制 효과적으로 그것을 제어 통제가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바로 需要 필요해요. 手术来进行减重 그렇죠? 수술을 통해서 감량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수술한 아이 이야기 나옵니다. 小林是重庆医科大学附属第一医院肥胖门诊的老熟人了。这个20岁的小伙子身高1.84米，体重最高时一度达到了420斤。去年年初，他感到身体不适，最终选择到医院就诊。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小林呢是重庆医科大学附属第一医院 총칭의과대학 부속 1병원의 肥胖门诊 이 비만 클리닉의 老熟人了 아주 익숙한 자주 해서 아이고 단골이네. 这个20岁的小伙子 이 20살짜리 젊은 친구가요. 身高 키가 1m 84 부럽네. 184예요. 체중은 안 부럽습니다.
体重最高时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갈 때는요. 이또는 한때 그랬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达到了 420斤 500g으로 반토로 나눠보면요. 한때 체중이 210kg이었대요. 어마어마하죠? 去年年初 근데 작년 초에요. 他感到 이 표현도 많이 씁니다. 感到身体不适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이런 느낌 할 때 身体不适라고 써요. 몸에 좀 이상을 느꼈어요. 그래서 最终 결국 选择 뭐 하기로 결정했다. 선택했단 말 들으면 결정했다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到医院就诊 병원에 가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去年3月，小林进行了袖状胃切除手术。这种手术通过减少胃容量来达到减重的目的。顺利手术后，小林按照医生开出的饮食方案，并坚持每天慢走。10个月下来，减重近170斤。 진짜 많이 뺐죠. 와. 去年3月 작년 3월에요. 小林이요 进行了袖状 하면 소매 형태의胃鱼切除 제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거를 의학적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요. 위 소매 절제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를 그렇게 잘라낸답니다. 그래서 위 소매 절제 수술을 했어요. 这种手术, 이 수술은요. 通过减少 뭘 줄여요? 胃容量 위의 용적을 줄이는 걸 통해서 达到目的죠. 减重 체중 감량의 목적을 이루는 건데 顺利手术后 순조롭게 수술을 마친 후에 小林이요. 按照 뭐대로 医生开出 开는 원래 처방 같은 걸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인식 방안, 이 식단대로 식단에 따라서 식단은 그대로 따르고요. 并坚持 꾸준히 每天慢走 매일 느리게 걷기를 했대요. 10个月下来 10개월간 이렇게 쭉 했더니 减重 감량한 체중이 찐 270斤 거의 170근 그렇죠? 85kg 정도를 살을 뺐다고 하네요. 와우. 因为减重效果明显，而且可以有效解决和改善心血管疾病、降低糖尿病发生率、缓解骨关节炎等症状。类似的减重手术目前在重庆多家3甲医院都有开展。 그렇다고 하네요. 因为뭐 때문에 减重效果明显 그렇죠? 그래서 체중 감량 효과가 분명하고요. 게다가 거의有效 효과적으로解决 해결하고 改善 개선할 수 있어요.心血管疾病 심혈관 질환이나 질환을요. 그리고 降低 낮춰요. 糖尿病发生率 이 당뇨병 발병률을 낮추고요.缓解 완화시켜주죠. 고관节炎 뼈 골관절염 증상을 症状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类似的减重手术 유사한 이런 체중 감량 수술이요. 目前在重庆多家3甲医院 총칭의 여러 이 3차 병원, 대형 병원들에서 또有开展 다 실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在肥胖症患者当中，儿童青少年是一个比较特殊的群体。随着全球儿童肥胖症患病率的不断增长，肥胖症相关代谢异常呈现低龄化趋势。那对于他们的减重，家长和孩子又该如何做呢？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도胖墩儿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小胖墩儿라고 해서 약간 뚱뚱한 애들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在肥胖症 비만증 환자 当中 가운데 儿童青少年 아동과 청소년은 是一个比较特殊 꽤 비교적 특수한群体 집단이죠. 随着全球儿童肥胖症患病率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비만증 유병률이라고 합니다. 유병률이 不断增长 계속해서 성장 증가함에 따라 肥胖症 相关代谢异常 그렇죠? 비만증과 관련된 신진대사 대사 이상이죠. 이상이 呈趋势 어떤 추세? 呈现 보여주고 있다. 低龄化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서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对他们的减重 그러면 아이들이 체중 감량하는 것에 대해서 家长 부모님들과 孩子 아이들은 又都该如何做呢?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좀 심각하게 살이 찐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医生介绍，儿童期肥胖如未能有效控制，大多可延续至成年，显著增加代谢综合征、心脑血管事件的发生率，同时还会伴有一系列心理和社会问题。 그렇게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이성介绍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요,儿童期 아동기의 肥胖 비만이 루 만약에 未能 못해요, 有效控制 제대로 효과적으로 그것이 제어가 되지 못한다면 大多 대부분 可延续至 연속 이어진다 즉 어디까지?成年 어른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显著 현저하게增加 늘어나죠. 代谢综合症 대사증후군이나心脑血管 事件 이벤트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 쪽에 이슈가 생기는 파생률 발생률이 더 늘어나는 거죠. 동시에 还会伴有 수반할 수도 있다. 이 시리에 일련의 심리, 심리적 그리고 社会问题 사회적 문제를 같이 동반하고 수반할 수도 있다는 거죠. 医生建议，不仅是家庭，全社会都要帮助孩子营造合适的减重环境，帮助他们形成健康的饮食习惯。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빵주라는 단어가 돕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잠깐 보시면 의사들이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해요. 不仅是家庭,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全社会, 우리 전 사회가 또 해야 돼요. 帮助孩子, 아이들을 도와서 营造 환경이라는 따페를 씁니다. 바로 合适, 적절한 减重, 체중 감량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帮助什么 뭐 하는 걸 돕는 거지만 帮助를 한국어로 의미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에 도움을 좀 줘야 합니다. 라고 할 때도 帮助를 앞에서 써도 문형이 예쁘게 잘 나옵니다. 管住嘴、迈开腿是人们最常听到的减肥秘诀。在社交平台上，各种各样的减肥食谱和运动方法让人眼花缭乱，难辨真假。那么，关于减肥、肥胖门诊有什么好办法呢？ 아까 우리 봤었죠? 기억나시나요? 다시 眼花缭乱, 难辨真假. 管住嘴, 迈开腿, 이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입 단속하고 迈开腿, 다리를 쭉쭉 뻗어, 즉 少吃多运动. 적절하게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해. 약간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보통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管住嘴,迈开腿是人们最常听的 사람들이 가장 자주 듣는 减肥秘诀 다이어트 비법이죠. 在社交平台上 SNS 플랫폼이나 各种各样的减肥食谱 보면 SNS에 보면은요 각종 각양각색의 다이어트 식단들, 운동 方法, 운동법들 이런 것들이 让人眼花缭乱 아우 뭐가 뭔지 야 진짜요 저거? 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원푸드 다이어트한테 유행해서 원푸드만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그쵸 코끼리도 초식동물이긴 합니다. 那么 그렇다면 关于减肥 자 다이어트에 관하여 肥胖门诊有什么好办法呢? 이 다이어트 클리닉에 가면 무슨 좋은 방법이 있나? 라고 해서 약간 다이어트 클리닉 많이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위고빈가 그 다이어트 약이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시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이 좀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记者走访了解，有没有什么办法能够没有痛苦的快速减重？这是不少肥胖症患者去医院都会问医生的问题。但在减重医生们看来，想要快速减肥，简单的获得好的减肥成果就是减肥的一大误区。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게 착각이야. 우취, 오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记者走访了解 기자가 취재 나가보니까요. 有没有什么办法 어떤 방법 能够没有痛苦的快速减重 그렇죠? 그래서 有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뒤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할 방법입니다. 즉 고통 없이 快速 빠르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요? 这是不少肥胖症患者 많은 비만 환자들이 去医院 병원에 가면 또会问医生 선생님들에게 의사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문제래요. 但在减重医生 하지만 감량 담당 의료진이 보기에요. 想要 하고 싶어 快速减肥 살을 빨리 빼고 싶다고 해서 简单的 단순하게 그냥 获得好的 그래서 살을 빨리 빼고
받고 그리고 또获得好的减肥成果 정말 괜찮은 다이어트 성과를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거둬야지 뭐 수술하고 병원 다니면 그냥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就是 이게 减肥的一大误区 다이어트에 대한 가장 큰 착각이다.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在重庆各大医院的肥胖门诊，从体脂率到饮食习惯，医生们精准评估肥胖患者身体状况，找出致胖根源，然后再针对性的推荐运动饮食方案，甚至是药物治疗和手术治疗方案。而医生对减重药物的使用十分慎重， 十分慎重 아주 신중하다는 거죠. 在重庆各大医院的肥胖门诊 총칭의 각 병원들의 이런 비만 클리닉에서요. 从什么到什么体脂率 체지방률에서부터 인식 습관, 식습관에 이르기까지 이성만 의사들이精准 정확하게评估 평가해요. 肥胖患者身体状况 비만 환자의 지금 건강 상황, 신체 상황을요. 그리고 找出 찾아내요. 致胖 비만을 유발하는根源 근본적인 원인을요. 然后 그런 다음에 다시 针对性 다음에는 针对 원래 타겟팅으로 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거기에 맞춰서 推荐 운동, 운동이나 인식 방안 어떻게 식단이죠? 우식하면 그래서 음식 방안이니까 식단 같은 거를 추천을 하고요. 甚至是药物治疗, 약물 치료 그리고 手术治疗方案 더 나아가 약물 혹은 수술 치료 방안까지도 권장을 하고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医生对十分慎重 뭐에 매우 신중을 기해요. 减重药物的使用 체중 감량하는 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不同年龄段、不同肥胖程度、不同身体状况的患者，减肥的方法不尽相同，轻重缓急程度也不一样，需要根据自身情况来判定。医生们建议，每个肥胖症患者应根据自己的情况向专业的医生进行咨询。 아까 했던 문형이죠, 그쵸? 不同年龄段 연령대마다 不同肥胖程度 비만도에 따라 不同身体状况的患者 각기 지금 건강 상태에 따라서 환자들의 减肥的方法 다이어트 방법도 살을 빼는 방법도 不尽相同 다 제각각이에요. 다르죠? 轻重缓急程度 경중 완급을 다투는 것도 예쁘야.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그 우선순위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需要 필요해요. 根据自身情况 자신의 직제 상황에 따라서 来判定 판정을 한다는 거죠. 医生们建议 의료진이 뭘 제안하냐면요. 每个肥胖症患者 모든 이 비만증 환자분들은요. 应该根据自己的情况 남의 거 말고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向专业的 전문적인 이성 의사들에게 진행咨询 咨询은 문의 컨설팅 상담 다 됩니다. 상담을 병원에서 먼저 상담부터 하세요. 그냥 이상한 거 믿지 마시고요. 라고 하고요. 根据国家卫生健康委发布的《肥胖症诊疗指南（2024年版）》，近年来，我国超重和肥胖人群的患病率呈持续上升趋势。作为慢性疾病中的独立病种以及多种慢性疾病的重要致病因素，肥胖症已经成为我国重大公共卫生问题。因此，减重医生建议大众应对肥胖养成正确的认识，防胖于未然。 표현 마지막 재밌게 썼습니다. 그렇죠? 根据国家卫生健康委 아까 나왔던 거죠.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비만증 진료 이거는 诊疗 진료 가이드라인 지침 정도 되겠네요. 2024년판 버전에서요. 近年来 최근 몇 년 사이에 我国 중국의 超重 과체중과 肥胖人群 비만인들의 환병률 유병률이 정趋势도 나왔죠. 持续上升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作为뭐로서慢性疾病中的 만성 질환 중에 独立病种 하나의 개별적인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떨어진 하나의 독립된 증상이자 병이자 多种 여러 가지 만성 질병 만성 질환의 중요한 治病 그런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요소로서 肥胖症 비만은요, 已经成为我国 중국의 重大公共卫生 공중보건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세계衛生组织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HO. 그래서 이런 공중보건 문제가 되었어요. 인此그렇기 때문에 建中医生建议 감량 담당 의료진들은요, 建议 이런 제안을 해요. 大众 여러분, 应 마땅히 对 肥胖 비만에 대해서 养成认识 인식을 좀 키우자. 正确的认识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정확한 인식을 키우자. 그래서 원래 어떤 표현 쓰냐면요, 防患于未然이란 말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 참 좋아하죠. 미연에 방지하다 할 때 防患于未然이란 말 써요. 근데 팡을 하고 다 글자를 바꿨죠. 그래서 비만을 미연에 사전에 미리미리 방비하고 예방합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医生介绍，肥胖症不仅是病理生理问题，它与生活方式、行为模式、心理因素和社会因素之间存在复杂的关联。正确认识肥胖对于治疗肥胖具有重要意义。导致肥胖发生的主要病因有很多，这其中患者自身最容易调整的就是自己的生活方式。 다 맞는 말인데 힘듭니다. 이성介绍 의료진들이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肥胖症 비만증은 不仅是 단순히 뭐만 그치는 게 아니다. 病理生理 병리적 생리적 문제만 그치는 게 아니라 它与存在关联 관련되어 있다. 生活方式 생활 방식이나 行为模式 행동 패턴, 심리 인수, 심적인 요소, 그리고 社会 인수 之间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요소 사이에 存在复杂关联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다. 正确认识肥胖 정확하게 제대로 올바르게 비만을 인식하는 게 对于具有重要意义. 이 문장 정말 많이 씁니다. 뭐가 뭐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治疗肥胖 비만을 치료하는데, 비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비만을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导致肥胖发生的主要病因 그래서 비만을 초래하는, 비만 발생을 초래하는 주요 병적 관련 병리적인 이런 이유 원인은요, 有很多 정말 많은데요. 其中 그중에 患者自身最容易调整的 환자가 스스로 가장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게 就是 바로 自己的生活方式 자신들의 생활 방식이다.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고 참 그게 쉽진 않습니다. 医生提醒，减重的意义在于对健康的维护与提升。科学的减重应当遵循循序渐进的原则，结合合理饮食与适量运动，必要时还可寻求医疗帮助。同时，也要关注心理健康，保持积极心态，用健康的生活方式为自己的人生减负。 마지막에 그렇게 쓰네요. 이성 提醒, 의료진 提醒 상기시켜주고 권장하는 거예요. 减重的意义 체중 감량의 의미는 在于 바로 어디에 있냐면요, 对健康的维护 건강을 지키고 提升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그냥 무조건 예뻐지려고 살만 빼는 게 아니라 건강에 더 중점이 있다. 科学减重, 科学的减重이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살을 빼는 게应当 마땅히 遵循原则 원칙을 지키자. 성어 때렸죠? 循序渐进 循 따라서 序 순서에 따라서 渐进 차근차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고 结合는 결합시키는 거죠. 合理 인식 하면은요, 정말 합리적으로 제대로 잘 짜여진 식단, 그리고 适量 운동. 그래서 정말 잘 합리적인 식이요법, 그리고 적절한 운동이 잘 결합을 해야 하고 必要时 필요할 때는요, 还可寻求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医疗帮助 의료적인 도움을 구해도 괜찮다. 同时 동시에 也要关注 뭐에 좀 신경을 쓰자, 心理健康 심리적 건강, 保持积极心态 积极는 적극 긍정 파지티브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항상 유지하고요, 用健康的生活方式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为减负 自己的人生 내 인생의 무게를 좀 덜어내자, 인생의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게 살도 빼고 내 인생의 걱정도 덜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길었지만 문형들이 좋은 문형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다이어트는 저도 시작해야겠네요.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再见。俗话说，每逢佳节胖3斤。春节期间的大吃大喝，让节日肥成了不少人的苦恼。那除了居家减肥以外，现在公立医院的肥胖门诊也越来越受到青睐。春节前后，记者蹲点观察了多家医院，发现肥胖门诊就诊人数近期有所增加。从成年人到儿童，不同群体的肥胖问题怎么解决？如何在医学的指导下健康减肥？又有哪些误区呢？我们一起来了解。根据国家卫生健康委发布的《成人肥胖食养指南（2024年版）》，我国18岁及以上居民超重率、肥胖率分别达到34.3%和16.4%，居民肥胖率呈上升趋势。肥胖带来的糖尿病、高血压、高血糖、睡眠呼吸暂停综合征等健康问题不容小觑。这几年，重庆多个3甲医院都开设了肥胖门诊。最近，多个3甲医院肥胖门诊的就诊人数都有所上升。当前，国际上用来衡量人体胖瘦程度以及是否健康的一个指标，主要是 BMI 指数。它是用体重公斤数除以身高米数的平方得出来的数值。对于亚洲人而言 ，BMI 在18.5到23.9之间为正常，24至27.9被诊断为超重，大于28为肥胖，大于30即为重度肥胖。大多数肥胖患者可以通过饮食、运动、代餐和药物等方式减轻体重，但是对一些重度肥胖患者，自行运动饮食无法改善，药物也难以有效控制，就需要手术来进行减重。小林是重庆医科大学附属第一医院肥胖门诊的老熟人了。这个20岁的小伙子身高1.84米，体重最高时一度达到了420斤。去年年初，他感到身体不适，最终选择到医院就诊。去年3月，小林进行了袖状胃切除手术。这种手术通过减少胃容量来达到减重的目的。顺利手术后，小林按照医生开出的饮食方案，并坚持每天慢走。10个月下来，减重近170斤。因为减重效果明显，而且可以有效解决和改善心血管疾病、降低糖尿病发生率、缓解骨关节炎等症状。类似的减重手术目前在重庆多家3甲医院都有开展。在肥胖症患者当中，儿童青少年是一个比较特殊的群体。随着全球儿童肥胖症患病率的不断增长，肥胖症相关代谢异常呈现低龄化趋势。那对于他们的减重，家长和孩子又该如何做呢？医生介绍，儿童期肥胖如未能有效控制，大多可延续至成年，显著增加代谢综合征、心脑血管事件的发生率，同时还会伴有一系列心理和社会问题。医生建议，不仅是家庭，全社会都要帮助孩子营造合适的减重环境，帮助他们形成健康的饮食习惯。管住嘴，迈开腿是人们最常听到的减肥秘诀。在社交平台上，各种各样的减肥食谱和运动方法让人眼花缭乱，难辨真假。那么，关于减肥，肥胖门诊有什么好办法呢？记者走访了解，有没有什么办法能够没有痛苦的快速减重？这是不少肥胖症患者去医院都会问医生的问题。但在减重医生们看来，想要快速减肥，简单的获得好的减肥成果，就是减肥的一大误区。在重庆各大医院的肥胖门诊，从体脂率到饮食习惯，医生们精准评估肥胖患者身体状况，找出致胖根源，然后再针对性的推荐运动饮食方案，甚至是药物治疗和手术治疗方案。而医生对减重药物的使用十分慎重。不同年龄段、不同肥胖程度、不同身体状况的患者，减肥的方法不尽相同，轻重缓急程度也不一样，需要根据自身情况来判定。医生们建议，每个肥胖症患者应根据自己的情况向专业的医生进行咨询。根据国家卫生健康委发布的《肥胖症诊疗指南（2024年版）》，近年来我国超重和肥胖人群的患病率呈持续上升趋势。作为慢性疾病中的独立病种以及多种慢性疾病的重要致病因素，肥胖症已经成为我国重大公共卫生问题。因此，减重医生建议大众应对肥胖养成正确的认识，防胖于未然。
医生介绍，肥胖症不仅是病理生理问题，它与生活方式、行为模式、心理因素和社会因素之间存在复杂的关联。正确认识肥胖，对于治疗肥胖具有重要意义。导致肥胖发生的主要病因有很多，这其中患者自身最容易调整的就是自己的生活方式。医生提醒，减重的意义在于对健康的维护与提升。科学的减重应当遵循循序渐进的原则，结合合理饮食与适量运动，必要时还可寻求医疗帮助。同时，也要关注心理健康，保持积极心态，用健康的生活方式为自己的人生减负。